36페이지입니다.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립확정 소멸 제2장 여러분 제2장은 별표 3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 전체에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관련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이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무는 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데 성립은 요게 이제 추상적으로 납세무는 성립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취득세를 통해서 제가 기초과정부터 예를 들었었는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등기 전까지 하고요. 그럴 때 잔금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소를 넘겨받으니까 그 취득한 때 취득자는 그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우리가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하고 찍고 아무도 모르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청에 뭐 하는데 신고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다음 중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요.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잖아요. 신고하는 때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하는 거고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 소멸하고 재산세 같은 애들은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 요때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납부할 의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계산해요?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하는 때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뭐 이거죠.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만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인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로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O, X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납세문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 있으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 없을 때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입니다. 납부등을 통해서 납세문은 소멸하고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이제 성립 시기, 자, 그 다음에 또 확정, 징수 방법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소멸에서 뭐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성립 시기에서 29회 나오고, 작년에 30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요 성립확정 소멸은 올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요.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집 핵심 요약 36페이지입니다. 포인트 8번입니다.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양가로 1번 성립법입니다. 주요 세목들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취득세예요.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조 성립합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름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것도 안 해요. 신고 납부기 안 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도 재산세 친구죠.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6월 1일이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도 과세 기준 6월 1일이요.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종부세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줄을 안 그셔도 되고요.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부가가치세 꼽살이 낍니다. 주민세 29회 때 나왔죠.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아까 면세점에서 나왔었어요. 예, 과세 기준이 있는데 언제다? 7월 1일에 납세무 추상조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균등분은 과세 기준이 언제? 7월 1일이고. 자, 그래서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입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죠, 여러분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비교하시고. 종업원부는 참고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얘네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죠.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이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십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단 거기 돋보기 표시 보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인 대리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데요.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합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 다음에 납세무 추상조 성립하고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세 참고적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되는 때요. 비상수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하는 때고,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근데 시험에서 뭐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지방세 따라갑니다. 그 세금. 인지세는 참고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문서에 부과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납세무 성립 시기도 본세를 따라갑니다.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 그래서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무
해먹의 납품성이 파란데, 농특세 본세 납품성이 파란데, 결국은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갑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본세 따라가요. 부가세들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세 따라간다니까요. 소득세 따라가요.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그럴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하고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절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수시부가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국세가산세가 있잖아요. 올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도 한번 글쎄 뭐 이걸 자세히 이걸 갖다가 막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글쎄 한번 그래도 눈에 익혀둡니다. 기업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요. 신고납부 불성실 때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잖아요.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떠올리시면 돼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저 밑줄은 그냥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밑줄이고,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 양돌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할 때 그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은 경과하는 때. 니은번은요, 이 니은번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니은번 납부지연가산세 앞에다 드리고 땡냐해서 요거는 일일 0.025%, 일일 0.025% 정도 되는 0.025% 정도 되는 이 납부지연가산세 있잖아요. 요거예요. 자, 일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 요거는 일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1일을 기억합니다.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요거. 자, 그다음에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어떤 거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1항 3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디귿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거기다 또 써놓습니다. 디귿번은 우리 종합부동산세 하면서 설명드렸던 3%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3% 적용되는 요 3% 납부지연가산세 있죠? 3%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요거는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3% 납부지연가산세 요거는 자, 그 법정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쫙 밑줄이고 그 납세 고지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왜냐하면 얘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3%니까 3% 적용되는 이 100분의 3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래서 고지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거니까 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니은번은 일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니까 1일마다 그날 기억하는 날, 1일을 기억하고요. 1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걸 뭐 니은하고 디귿을 뒤바꾼다거나 기억 니은을 뒤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바꾸면 아예 내용을 뒤바꿔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 봅니다.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매출이고요. 지방세하고 똑같죠? 가산할 지방세 또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자, 이렇게 해서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좀 깊은 내용인데 그래도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요거 기억 니은 디귿번 미음번을 구별해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양가로 이번 납세무 확정은요.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는 건데, 그죠?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무 확정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한다고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됩니까? 신고하는 때. 신고의 동그라미야.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과세금과 세액을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국세가 어떤 거냐 물어보잖아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 지방소비세 지, 지방소득세 지, 지방교육세 지요.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밑줄, 양도세 포함 밑줄이고,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밑줄이고요. 얘네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오른쪽에 보통징수납 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한다고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어느 때요? 과세주체가 과세금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이 동그라미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재산세,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친구 밑줄이요. 그 다음에 뭐 주민세라든가 뭐 등등 뭐 자동차세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보시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애들. 국세에서는 어떤 겁니까? 결정할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 정도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정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되는 세금들. 양가로 3번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소멸 사유를 한번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납세무 소멸인데요. 소멸 사유를 보니까 28회 때 한번 나왔죠. 처음으로요. 납부,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소멸하고, 충당, 국세,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 세금 제가 대신 내드리는데 돈은 다 받고 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대행만 해드리는데 30원의 세금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세금이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니까. 부가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취소도 소멸 사유고, 제척 기간 만료죠. 소멸 사유인데,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거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 40년 전에 뭐 제가 세금 안 낸 거 이런 거 안 낸 게 있다고, 뭐 덜 낸 게 있다고 이러면서 지금 세금 내라고 가산세 폭탄 안겨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제척 기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멸시 완성,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완성하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소멸 사유하고, 아닌 거 기억해야죠. 부과 철회요.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거 다시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보내니까. 납세자의 사망이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상수익인의 세금 납부하면은 상수익인의 의로 승계되니까 납세자 사망 소멸세가 아니고,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제척 기간 봅니다.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죠.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이나 정지도가 없어요. 시험에서 압류는 제척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입니다. 압류는 제척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아니에요.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도 없습니다. 자, 먼저요. 국세 제척 기간,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감받았다. 몇 년이요? 10년의 제척기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 신고했는데 뭐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이에요. 자,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얘네들 사기쳤다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이건 15년이고. 넘어갑니다.
38페이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자, 몇 년이요? 7년입니다. 무신고 7년. 근데 일반 국세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몇 년이요? 15년입니다. 15년. 무신고 15년이에요. 그다음에 그 밖의 경우 일반 국세는 5년,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 기간은 높이로 외워 리듬 타면서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에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15년, 15년,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웁니다. 지방세 제척 기간도 봅니다. 얘도 지방세도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치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다만 지방세 제척 기간에서 동그라미 B번 봅니다. B번 보니까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거. C번 D번도 똑같아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다만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 어떤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럼 몇 년? 10년입니다. 이건. 근데 7년 되는 걸 봅니다. 위 A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B부터 D 이외의 경우로서 A를 B로 B부터 A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B부터 D까지인가요? B부터 D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자, 그냥 무신고는 몇 년이요? 7년입니다. 그냥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제척 기간 몇 년? 7년입니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몇 년? 10년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합니다. 10년, 7년, 5년입니다. 자, 3번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건데 이제 지방세가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요? 5년이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되는데 올해부터는 금액에 따라 달라졌죠. 그래서 2020년 개정세법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예요. 무조건 외우시고요. 이거는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예요. 이거 반드시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자,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데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중단하는데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예요. 세금 나라는 이렇게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는데 중단은 이런가로 했죠?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이렇게 중단 사유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전 거 없어지고 다시 5년 이런 식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근데 중단은 거기 한번 보시면 중단은 무슨 기간 동안에요. 분납 기간, 징수의 기간, 사용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등등 이렇게 F번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 하여튼 이런 기간만 정지합니다. 보세요. 정지는 그 기간만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몇 년이요? 2년 더 시효가 진행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고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요. 자, 그 중단 사유만 이걸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중단 사유만 눈여겨 봐놓습니다. 중단 사유만. 그래서 정지 사유하고 중단 사유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중단 사유를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포인트 9번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별표시를 포인트 9번도 별표시를 2개 반만 합니다. 2개 반만. 이것도 좀 하여튼 그동안 안 나왔지만 최근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인트 9번입니다. 이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는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이게 시험 문제가
그 종합문제수 가끔 나오는데 지방세 기본법으로 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를 해줘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소 보낼 건데 그러기 전에 신고를 해주니까 일손도 줄고 과중한 가산세 부담도 줄고 그래서 좋잖아요.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1번 봅니다. 기한후 신고 동그라미 1번 대상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후 신고고 신고 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받을 세금자 모두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가 되는데 등록매수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수정신고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 있죠? 적게 신고한 자 수정신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고요.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둘 다 신고 기한은 결정 통지 전까지, 경정 통지 전까지, 고의소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과세권자 세금 다시 계산해서 고의소 보냈는데, 아유, 나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 안 됩니다.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 납부 절차요.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동시에 납부 규정 삭제하는데 예전에는 가산세 기한후 신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납부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면 틀려요. 가산세 부과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 가산세고 수정신고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 가산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산세 감면율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기한후 신고입니다. 1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요 1개월 내 만약에 기한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잖아요.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실질적으로는 10%만 적용되겠죠. 어떤 간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고 2번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 요게 올해 신설이 됐는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30%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오타가 있죠.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초과.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초과.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입니다. 1개월이 아니라 동그라미 3번은 오타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입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도 올해 개정이 됐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1개월 내에 만약에 기한을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 만약에 수정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그러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 2년 내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수정신고했을 때 10%까지 이렇게 쭉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수정신고도. 기한후 신고는 1, 2, 3 다 외우시고요. 기간을 50, 30, 20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도 1개월 내 수정신고했다 90%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50% 감면 이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네들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에 관한 거라 자 얘네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둘 다 체크입니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는 거 자 감면 없다는 거 둘 다 체크고요.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뭐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X입니다. 납부불성가산세를 슬쩍 집어넣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액 결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표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즉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표 맨 아래에 39페이지 돋보기 표시 10을 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 신고하거나 수동신고한 경우에는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준다는 거. 양도세 할 때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해라고 그랬죠?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자, 문제를 또 풀어봅니다, 여러분. 41페이지 바로 일단 문제 풀을게요. 41페이지 포인트 8번 성립확정 소멸 중요했고 별표 3개고 문제 보겠습니다. 41페이지 1번입니다. 각 세목별 납세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래요? 아닙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번 정답.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2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납세문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외칩니다.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예? 그렇죠? 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문자니까. 맞습니다. 미음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X입니다. 언제입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라는데 6월 1일. 자,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부가세는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살이 끼는 셈이라고 그랬죠? 예.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가는 거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를 말하는 거예요. 맞고 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해놓고 땡땡 취득세 해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본세에 따라간다는 거. 미음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달의 말일. 맞습니다. 자, 비읍번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 아니고 어느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고 비읍번 틀렸고. 시읍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그렇잖아요.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취득하는 때고. 그래서 비읍번 틀리고 시읍번 맞고. 이응번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어느 때? 6월 1일. 지읍번이요. 수시로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하는 때. 수시부 올렸다 내려야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지. 수시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게 니은, 비읍, 지읍번이 틀렸고 옳은 것은 6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9회 때 문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문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및 수시부가 무관함 그랬는데 1번 제3분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죠? 제3분주민세 균등분하고 제3분은 주민세 얘네들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맞습니다.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양도소득세를 따라가야지.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어야지.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2번 틀렸고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뭘 따라가요? 본세. 지방교육세나 농축세는 본세 따라가야지. 부가세들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6월 1일이고요. 4번 5번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것도 한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재산세 종부세는요
원칙 신고하는 때 신고에서 납세무자 신고로 확정됩니까? 재산세, 종부세, 보통징수, 정부과세하니까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이고, 취득세 신고 납부하니까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은 재산세 친구니까 어느 때? 재산세 친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니까. 그래서 얘는 결정하는 때, 얘 때문에 틀렸고, 취득세, 양도세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끝까지 잘 보라고 했잖아요.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게 연결된 거 그랬으니까 양도세는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도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잖아요. 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이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에 납세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로 옳게 연결된 거랬습니다. 1번에 종부세 땡땡 해당 종부세 과세금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종부세 원칙 정부가 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맞잖아요. 1번 정답. 나머지는 여러분이 2번 소득세는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신고 납부하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문자 신고하는 때고, 취득세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고, 인지세는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해요. 인지세 같은 세금은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라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인지세 같은 세금이나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돼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요, 이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이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기재금액이 5억이다. 그럼 인지세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이미 금액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임지세액이 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면서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인지세나 특별징수라는 지방소득세가 그래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5번 문제 4번 지문처럼 인지세는 신고에서 확정된다, 결정한 때 확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그냥 납세무 성립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4번 재산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6번 문제가 이제 24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얼마든지 이거 또 이렇게 아까 4번 문제나 6번 문제 이렇게 5번 문제처럼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5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5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계속 봅니다. 5번은 별표시 해놓고 6번으로 오라고요. 자, 5번 별표시 해놓고 6번으로 오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외치세요. 취득세는 신, 종부세는 원칙 결. 근데 얘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는 국세입니다. 그냥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은 고르면 안 돼요. 디귿번 신이에요, 결이에요? 결.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디귿번이죠. 양도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얘는. 그래서 디귿번만 골라야 돼요. 3번 정답.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 21회 때 문제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7번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이를 신고하는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 신고납부.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거고. 8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 및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맞잖아요. 징수 방법만 떠올리면 돼요. 1번 앞동네 뒷동네 다 봤습니다. 1번 정답.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땡이죠. 자, 앞동네 틀렸잖아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 단위 과세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맞잖아요. 뒷동네는. 그래서 2번 앞동네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종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아니고 종부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이지. 과세 기준일. 재산세하고 같이 재산세는 하고 똑같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원칙은 정부가 하니까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4번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죠?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민세 등기 등록하는 때 뒷동네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니까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입니다. 4번 뒷동네 틀렸고요. 5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대충 이제 감 잡으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9번 문제는 이 18회 때 문제입니다. 소멸 사유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골라보시고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소멸 사유 고르는 문제, 기출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10번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하신 날부터 몇 년간인가 그랬습니다.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그냥 사족 없잖아요.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 취득항으로서 어쩌고 이런 게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에 신고 제출하지 아니었다. 취득세 무신고 몇 년? 7년입니다. 10년, 7년, 5년에서 17년입니다. 7년이고 10번에 3번 11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예전에 기출문제인데 12번 문제 봅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가까울 경우인데 5천만 원 미만의 지방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요. 4번 정답. 13번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2번 지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의 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X입니다. 아까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런 것들, 5번 이런 것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1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4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5천만 원 이상의 지자체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입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압류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중단된다. 맞습니다. 니은번 5. 디귿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를 말하는 거예요. 양도세 부담부 증여, 소득세 부담부 증여를 말하는 거니까 소득세 부담부 증여는 아까 증여세랑 같이 갔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 제척기간은 15년, 15년, 10년이에요. 15년, 15년, 10년. 달리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귿번 두 번째 줄에 달리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증여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을번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제척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에서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몇 년? 10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번이 옳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별표시 하셨죠?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포인트 9번 기한은 신고 및 수성 신고를 자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1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은 신고 및 수성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올해 하여튼 2개 반이었죠. 별표시. 예. 1번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액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기한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신고 기한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의 신고잖아요. 2번 기한의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예 말도 안 되네 이거.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1개월 60일이 아니라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입니다.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60일 틀렸고 납부불성 가산세 틀렸습니다. 4번 기한의 신고는 납세물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정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5번 수성신고는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수성신고고. 맞습니다. 3번 하여튼 15번은 3번 정답이고 1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지방세 기한의 신고 및 수성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기한의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금과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죠.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2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의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예 무조건 틀렸네. 자, 어떤 거 일단 뭐가 틀렸어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에요. 기한의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수정신고가 과소신고지. 그래서 얘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요?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올해 신설된 거 얼마? 30, 100분의 3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신고 1개월 내 기한의 신고면 무신고 가산세 50%,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입니다. 외우셔야죠. 납부불성 가산세 아니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90% 감면. 4번 납부불성 가산세는 기한의 기한의 신고의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5번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이제 중요한 거 없어요.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별로 출제가능성이 올해는 작년에 막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인데 잠시 쉬었다가 보고 또 취득세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